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석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도 납부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던가, 네. 추후 이제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네.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취득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에 앞서갖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이 뭐죠?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 갖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을 노후 보수 최소 30년, 40년이 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이 요즘 개발 이익에 대해 갖고 또 환수를 한다든지, 네.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갖고 그게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또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의 취득이냐, 이후의 취득이냐에 따라 갖고 다양한 세무 이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득세를 결정하는데, 네. 취득세 구조는 원시 취득이냐, 아니면 승계 취득이냐,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에서 또 갈리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존재를 하는 네. 부동산을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 걸 취득하느냐, 이게 네. 가능해지죠. 네. 왜냐면 우리가 땅이란 건 늘 항상 거기에 있죠. 네. 하지만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새롭게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네. 취득을 하는 거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승계 취득은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그대로 말 그대로 승계해서 네. 취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언제 취득하냐에 따라서 네.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관리처분 인가일이 네. 생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건데, 네. 그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게 되면은 네. 아직까지 기존에 그 재개발 대상인 또는 재건축 대상인 주택이 존재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주택과 토지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두 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분에 대한 거는 1.1%에서 3.5%까지 네. 달라지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기준 가액에 따라서 다를 테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율 4.6%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네. 주택이 멸실되게 되면은 우리가 취득하는 거는 토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네.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토지에 대한 세율 4.6%만 이제 고민하게 되면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주택을 이제 완성이 됐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시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없던 주택이잖아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원시 취득이라는 그 개념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그 주택 전체에 대한 가액은 아니고, 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부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네. 새로운 주택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받으면서 추가 분담금, 네. 이제 우리가 용어를 쓰기로는 이제 청산금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부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 2.8%를 적용하게 되죠. 세율이 차이가 많네요. 주택은 1%에서 3% 정도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4.6%.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시 취득에 대해 갖고는 2.8%?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게 관리처분 인가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멸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멸실을 전이고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고 하면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세율이 조금 1%대도 나올 수가 있긴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네. 물론 금액은 좀 낮긴 하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 중과하면은 네. 20%, 30% 네.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취득세는 1%, 많아야 4%대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네. 건물이잖아요. 네. 토지고. 그러면 가액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파생되는 그 최종 세액은 사뭇 다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취득했을 때 내가 내야 될 취득세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좀 곁다리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취득한 상태가 언제인지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리 적용됩니다. 네. 내가 원 조합원이라서 기존의 그 구주택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받아서 양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주택이 사라져서 없는데 그걸 보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원 조합원이 새로운 주택을 이제 나중에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양도할 때는 그 전체 기간을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분양권이라던가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전매해서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업 기간 동안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새로운 주택을 받은 그 이후부터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네. 이 부분의 차이점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의 취득이냐 이후의 취득이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항상 그거를 따져보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사례가 있으면은 그 사례로 바탕으로 뭐 세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그 관리처분 인가일 전과 후에 따라서 주택이 있고 없고 네. 가장 큰 차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르게 마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는 그 지역이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주택이 사라진 다음에 취득하게 되면은 세금이 더 적은 게 아닌가? 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인가일 전에는 주택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이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주택을 멸실된 이후에 내가 취득했던 그 취득세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동산 매입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이제 저희가 말로만 표현하게 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일한 취득가액 3억 8천만 원의 주택을 이제 부수토지를 포함해서 취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청산금을 8천만 원을 납부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계산한다고 하면 입주권 취득할 때 당시에는 취득세, 그다음 농특세, 지방교육세 다 포함해서 토지 부분과 주택 부분 두 개를 합했더니 1,25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된 이후에 또 다시 원시 취득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산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는 어차피 전이냐 후냐 네.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취득했을 때는 토지 부분에 대한 그 세금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입주권 당시에 지방교육세, 농특세, 취득세를 다 합했더니 1,748만 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와 그 후에 말씀드린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약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일찍 취득한 사람이 오히려 더 취득세 부담이 적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만 전달하다 보니까 좀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무조건 주택이 없어진 이후에 취득을 해야 내가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4.6%,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뭐 1.1%에서 뭐 3.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발생되는 차이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의 가액이 또는 토지의 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세금이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가일 전과 후에 뭐 세율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과표 자체가 틀어질 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그때 의사결정의 최저안을 도출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마시던지 해야 하겠네요. 네, 그냥 섣불리 그냥 나는 요 한 방향만 바라보고 네. 결정할 게 아니라 내가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플랜을 꼭 짜보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주택 관련해갖고 뭐 저야 뭐 일산에서 잘 살고는 있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이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제가 또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세무사님께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